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자 주알투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물가만 잡혀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시장의 흐름은 탄력적으로 V자형으로 바닥 반발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물가는 잡힐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잡힐 수 있죠.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빅 스텝을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가 부분은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이었다. 결국은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위쪽으로 나와서요. 버거웠던 부분들 그 충격적인 흐름 이제는 잊으십시오. 이제는 윤정도와 함께 가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도주까지 꼭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달려갑니다. 자, 화면에 이제 종목군들이 쭉 나왔는데요. 6월 8일 이후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6월 8일 이후에 시가총액 이제는 5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락이 됐습니다. 자력으로. 지금 6위와 5위 네이버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LG화학의 흐름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했던 노토스의 흐름 청담글로벌 뭐 신규 상장 이후의 흐름 이러한 흐름들이 시가총액 6위에서의 LG화학과 그리고 지금 굉장히 버겁게 올라가고 있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3위에서의 흐름.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주도주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변동성 종목군들의 흐름을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잡아갈 수 있다. 10일 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3일 기준이죠. 월요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해서는 또 재차 곡물주, 사료주. 왜냐하면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 부분이 원유, 원자재와 그리고 원유와 그리고 식료품.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 부분에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3일의 기준에서의 이런 흐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요? 주력주에서의 흐름이 돋보였죠. 안타깝게 15일 날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해서 8% 이상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개장 초의 탄력을 3%대까지 잡아놔줬었는데 결론적으로 아쉽게도 쭉 미끄러졌고요. 거기에 현대로템도 수요일 기준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이 대응 전략 부분은 어찌됐건 22시 30분에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서 같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 에코프로 BM을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LG화학이 과연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탈환할 수 있느냐. 주가 부분은 최근에 60만 원 찍고 눌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34% 들어올리고 눌렸는데 일단 어찌됐든 시가총액은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5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만 아니라면 LG화학의 강세는 초강세로 연출될 수 있었다는 거죠. LG화학 그리고 당연히 에코프로 BM 그리고 기아 현대 같은 경우에 탄력을 받다가 시장의 영향으로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쪽의 흐름이 추가 강세로 연출이 될 수 있을지 꼭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나서 KG ETS, 뭐 신성홀딩스, 또 한일사료, 가온칩스 이런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신성홀딩스는 이렇게 돼 있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거요? 식량.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출하는 그 루트가 막히게 되면서 또 우크라이나의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진행됨으로써 지금 글로벌 시장의 팜유라든가 또 밀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의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홀딩스, 뭐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굉장히 이 흐름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 굉장히 어찌 보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변동성이 큰 만큼 조정의 폭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이 꼬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밀고 내려온 흐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17,000원에서부터 9,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흐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섰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이것을 피해가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죠. 분명히 아주 단순 논리예요. 거래가 수반되면은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5주, 20주 선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지속이 되면 투매가 나오죠, 나중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이 거래가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건 어떤 거죠? 1.5에서 2% 밀리면 전량 정리를 한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단행하시기 어렵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은 대로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보고 상한가를 놓쳤어? 그 다음날 또 들여다보고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보고 꼬리 달리면 또 차익 실현. 또다시 변동성 확장되고 또 꼬리 달리면 또 차익 실현. 그 아주 단순한 원리만 잘 이해해내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LG화학 같은 기아, 현대차 같은 종목에서 주력 포트 채워놓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뭐예요? KG ETS죠. 장 막판에 실탄이 준비됐습니다.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KG 그룹주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상. 20%씩 이렇게 변동이 나온 거는 KG ETS가. 시가총액은 아직 1조 미만입니다. 그래도 6천억 이상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처음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불것이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확장될 때의 기준 거래량이 터져 있고 여기까지는 뭐 평상시 변동 크기죠. 이러한 장대 양봉이 장중에 발생됐다가 꼬리 달릴 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놓쳤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거래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못 들여다본다. 오늘도요. 장 막판에 거래가 터진 거예요.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함께 교육 잡아드리고 변동성에 대한 교육해드리고 거래대금 확인해드리고 꼬리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와 여기서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여기서 또 밀렸는데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뭐 이런 기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기다려야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내일 기준은 어떻게 돼요? 최소 거래가 공격적이신 분들은 700만 주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1000만 주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따라붙을 수 있다.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야간에 지금 시간에 내일이요 이 종목이요 지금 2만 원인데 뭐 2만 얼마죠? 2만 950원? 예를 들어서 이거 내일 2만 1,000원에 사세요. 갭 하락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갭 상승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걸 어떻게 매수 매도 사인을 줍니까? 결론은 내일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개장주에 들여다보시고 그 기준 거래량 700만 주,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한일사료입니다. 5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 한일사료가 저평가 종목이 아닌데 이 종목을 지금
똑같아요. 지금 기준에. 오늘 꼬리 쫙 달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일은 갭상승이 나올 것이야. 혹은 내일은 갭하락이 나올 것이야. 윤정도가 뭐 부채도사입니까?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놓고 봤을 때 절대 저평가는 아니란 얘기예요. 대형주에서 지금 저평가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또 혹은 수급이 메이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야간에 이걸 어떻게 매수 매도 사인을 드려요?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짜리 또 에코프로비엠 뭐 시가총액 11조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 기준을 잡아나갈 수는 있죠. 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툭 하면 건들면 상한가인 이런 종목을 방송 갖고 나와서 매수 매도 사인을 다 잡아줘야 된다? 금융당국이 그런 거 시킨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론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방송 허투루 보신 거예요. 방송도 잘못인 거고.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뭐 손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의 종목이냐. 그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냐. 업종 대표주냐. 이거.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테마주거나 이슈 종목일 경우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펀더멘탈 먼저 보시고 난 직장 다녀. 난 자영업을 해. 근데 이 종목을 들여다보기에는 조금 나는 부담이 돼. 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사실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매매가 좀 원활한데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거래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 종목만 이렇게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보고 있다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5월 27일입니다. 거래 터졌습니다. 이 거래 터진 거의 기준은 5MA, 20MA 거래량도 되겠지만 이런 변동성의 종목은 최소 시장에서 1,500억 이상이 터져야 된다. 1,500억 이상이 터져주고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이런 날들인 거예요. 이런 날의 상한가. 이런 날의 상한가 수준. 이런 날에 작아 보이죠? 20%의 변동입니다. 거래대금은요. 최상위에 올랐죠. 최상위. 오늘 거래량 얼마? 5천만 주 수준? 5천만 주 수준이면은 거래대금이 얼마겠어요? 거의 뭐 4천억, 5천억. 우리나라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그럴 때에만 들여다보고 꼬리가 달리면 차익실현 한다.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매집을 했고요. 거짓말쟁이들. 이거를 왜 매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꼬리 달렸는데 차익실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내려왔었죠. 철저하셔야 돼. 철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뭐 2천억 이하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은 방송에서 못하게 하던 그 기준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변동률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설정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지금 3,700억의 거래대금이 그죠? 언젠데요? 6월 15일 몇 시예요? 12시 12분. 그러면 3,700억이면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최상입니다. 최상인데 시가총액이 3,986억이에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주주 지분 물량 빼고 나서 유통 물량이 시가총액이 약 4천억인데 거래대금이 3,700억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죠. 회전율이 우리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금융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 회전율이 너무 높다. 고빈도 거래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누군가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버린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시장의 순환성 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이 아니라 나쁜 요인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온칩스도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변동성이 나온 내용. 그 내용 잘 들여다보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 기준의 거래대금 보시고 그리고 꼬리 달리면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면 지금 얼마예요? 이 매직 계산기를 캡처해서 올려드릴 때가 34,700원이에요. 그럼 교육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1.5에서 차익 실현 범위 34,900원에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절반 이상. 또 이렇게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변동성이 커서 난 좀 더 보고 싶다? 그럼 2%에서 또 4%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소형주들의 경우는 사실상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갖고 나서 대박 나셨죠. 우리 여기서 샀어야 하지만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다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거는 캔들 패턴에 장악형이 떠줬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시장의 최상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개별 매매 기준. 만약에 이렇게 최상위로 떠서 장악형의 기준, 그럼 얼마야? 25,000원이죠. 25,000원에 내가 직장도 안 다녀. 혹은 다니더라도 여유가 있어. 혹은 자영업을 하셔.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여유가 있어. 근데 운동 나갔어. 운동 나갔어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만 장악형이 떴다. 그 힘이 굉장히 세구나. 근데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서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다.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에 놓여져 있다. 이슈가 뭐니? 라고 봤을 때 이슈도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이 되는 이슈더라. 그럼 여기서 이틀 동안의 상승률이 얼마야? 40% 이상. 이게 원활하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4천억.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실 때는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 채널 돌렸더니 이거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하려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내일 갭상승이 나올지 갭하락이 나올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고평가 상태다. 저평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꼬리 달리는데 차익 실현이 어려워요. 어디서 살지를 모르겠어요. 거래량은 어떻게 보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 1월부터 뭐 캔들부터 다 설명을 드렸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교육받고 장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세아 메카닉스 변동이 나옵니다. 벌써 이제 전 거래일이나 그 이전에 일단은 시장에서 노출된 내용들이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의 70% 수준이 터져줘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그래야만 시장의 최상위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장악 확인형 떠있는 월봉이라고 해서 내일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됐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요. 내일 거래는 이 앞전 거래의 70% 수준. 대략적으로 3,500만 주인데 이 종목은 3천만 주를 보고 양봉을 본다면 이거는 보수적인 기준이에요.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9,700원 뭐 10,000원 미만이니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가요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그건 불가능. 내일 당장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 가능하다. 뒷부분에 여러분들께 종목군을 쭉 노출을 해드릴 거예요. 내일 들여다보실 종목. 근데 가격은 없습니다. 기준 거래량만 있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천하의 SK 하이닉스라고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끝나는 미국 장의 영향에 따라서 내일 갭상승이 뭐 3% 5% 나와서 출발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조차도 눌려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기준 범위에 거래량, 최근에 형성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5% 수준의 변동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거래가 터져야 되느냐. 그리고 목표 주가는요. 지금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순이익이 예를 들면 12조 4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PER이 내년 것까지 감안했을 때 PER이 5.4배예요. 그럼 시장 평균으로 하면 목표 주가 농담이 아니라 20만 원 이상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주가 대비 더블을.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G2 파워야. 목표 주가 설정이 펀더멘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간에 이걸 매수 매도 사인을 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원전 관련된 내용이네. 원전 관련해서는 뭐 한국전력이 있지 않나? 오히려 전기요금 올리겠다. 또 원자력 쓰게 되면 생산 비용이 낮아지니까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 좀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들여다볼까? 오늘 거래대금 수반됐어? 뭐 이렇게. 오늘 거래대금 5천만 주. 맞나요? 500만 주인가요? 500만 주? 500만 주에 27,000원이니까 얼마? 1,500억 수준. 아마도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장악형이 뜬 자리에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 되는데
전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터질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나머지 구간은요. 보유하고 관망해야 하라 매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매도. 거래가 없을 때는 매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거래가 터질 때만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거래 터지는 기준 뭐다? 최소 변동성 매매는 1,500억 수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개별 매매는요. 그래도 1,000억 수준을 터져줘야죠. 그게 어려워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리온 같은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4조예요. 4조인데 거래대금을 얘도 1,500억을 잡느냐? 뭐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조 원의 펀드멘탈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리온을 상한가를 예상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리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거래되어 있던 그 거래대금을 충족시키고 양봉으로 넘겨주느냐.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분기 실적 또 매출, 이익 이 부분이 와 2개월 만에 대박이야 라는 보고서가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10시 42분에 이미 벌써 10% 수준. 오늘 고점이 10% 수준이에요. 개장 초에 갭 상승에 빵. 근데 거래 대금은요. 10시 41분에 384억분이 안 돼요. 거래 대금 최상에 올려다 놓지는 못합니다. 왜? 비이성적인 변동성 매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일봉 차트죠. 장 마감의 기준에 얼마요? 40만 주의 거래량.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 넘겼으니까 400억 원대의 거래 기준이 형성되고 마감이 됐다. 앞부분에 이런 거래 있잖아요. 요 의미 있는 거래의 70% 수준 그리고 혹은 요 5MA, 20MA를 넘기고 양봉이 나온 날. 대형주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기준이 장중에 40만 주였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700만 주인가요? 그럼 700만 주면은 70만 주, 700억 정도 거래가 된 거고 그 거래 기준의 80% 혹은 70만 주 그대로 터져야만 이러한 양봉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똑같이 오리온도 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나는 좀 오래 갖고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캔들 패턴의 추세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서 그 노란톡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육을 좀 더 자세히 받고 그리고 뭐 없는 종목을 끄집어내서 자 이거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날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변동을 주고 있는지 분봉에 어떠한 힘이 실려 있는지 기준 거래량은 얼마로 잡아줄지 그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교육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교육 자료 받으시고 또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고 또 야간에는 시황과 종목까지 싹 다 받아내는 그런 노란톡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조금 있다요 22시 30분에 방송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22시 30분부터 또 야간 교육 해드릴 거예요. 요즘에 마이크 한번 잡으면 야간에 4시간씩 해드리죠. 시황이나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 또 내일장 당장 공략하셔야 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황을 제대로 한번 보시죠. 사실상 그래요. 방송을 해도 윤종도 1월달, 2월달, 3월달처럼 막 신나게 몸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2020년 3월달 코로나19 때는 방송 재미없겠나? 그러진 않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또 통합적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종목군들도 어차피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해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잡아드리고 또 노란통에서 전략 잡아드리고 그 수익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방송도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뭔가 재미가 없어. 예?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하고요. 식료품,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것을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경우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들여다 보시게 되잖아요. 물론 뭐 에너지, 유가, 원유에 대해서는 항상 들여다보고 계셨지만은 결론적으로 식료품에 대해서 들여다보신 건 사실 최근인 거죠. 그랬을 때 생산자는 사실상 근원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봅니다. 생산자는.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가겠죠. 뭐 공장을 가동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기준을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에서는 근원이 아닌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근원이거든요. 근원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빼고 난 거예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뺐더니 9.2에서 하향이 됐어요. 4월 달 9.2에서 8.3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4월 달에는 3월 달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5월 달치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월에 금리를 올리죠. 올리고 난 다음에 일단 어찌됐건 8.8, 8.3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진다는 거는 상품 가격이 다시 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금리 인상 효과가 없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런 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요 표도 하나 안 갖고 나오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팜스토리 그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놓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사실은 전월 대비해서 올랐느냐 내렸느냐의 기준. 근데 그 가시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올라가죠. 경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니? 그게 감내할 수준이니? 이 정도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원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근원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전월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11.2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8까지 일단은 낮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2021년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지금은 오히려 잡혀져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떤다는 표현? 실질 시장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럼 이럴 때 명확히 따져서 이게 무너져 내릴 만한 내용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너져 내릴 만한 내용이 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현금 꼭 갖고 계세요.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는 야, 이 종목 상한가 대박 났죠. 그게 뭐 말이야. 막걸리예요. 결론은요. 윤 정도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고 나서 글로벌 시장이 충격이에요. 근데 윤 정도가 지금 표 보여드리고 딱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과연 이 자리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주력주로 채워야 될 자리인지 다 팔고 쉬어야 될 자리인지. 거짓말쟁이들이 얘기할 때는요. 뭐 보수적으로 좀 현금 비중 갖고 계시고 그래 놓고 소형주 잡주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이 났다 보니 지금 이 시간에 편히 쉬시지도 못하고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근원이라는 거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본다 그랬죠.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을 놓고 봅니다. 이거는 윤정도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그 지표들 놓고 보면은 별 1개, 2개, 3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 중에 별이 3개짜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아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별이 3개가 돼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그냥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에. 그럼 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근원을 보느냐? 식품과 에너지를 왜 제외한 걸 보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은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증산해야라 감산을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가 확 튀어오르죠. 곡물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또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물가 수치 범위를 얘네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가격도 크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근원을 본다는 거예요. 생산자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생산 가격에 대한 수치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전월가 아니고 전월 대비해서 올라갔느냐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게 옳죠. 그런데 전년 대비라면은 작년에 벌써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경기부양적으로 돈을 더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돈이 더 뿌려져 있고 이야 경기도 좋고 지표도 좋고 그리고 잠깐 눌러있다가 확 튀어 오르는데 여기까지도 12월까지도 7%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아낼 수 있어. 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잖아. 돈을 많이 뿌려서 올라가잖아. 이거 금리 올려서 돈 좀 줄여주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빅스텝을 밟은 거죠. 50bp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야. 사실은 이전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그 범위 거기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이제 빅스텝을 밟았는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얘가 안 빠지지? 그렇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는요. 전월 대비해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전월을 대비해서 보는 거를 떠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을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건 작년의 기준에서를 또 선호하다 보니 작년치를 놓고 본다면 근원, 에너지를 빼고 식품을 빼면 6.5에서 6.0으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었다. 근데 이때 뭐예요? 폭등 랠리. 그럼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 대비해서 금리 올리니까 내려왔어. 또 금리 또 추가적으로 올려. 또 내려와.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주변에서 일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야 사우디 나 다녀올게. 유가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난리 났네.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재테크를 하러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집 팔아서 들어온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차분히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손실도 커. 거기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 건강도 나빠져. 그럴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다 파십시오. 가격, 그 등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싹 다 파시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랠리장에 들어오십시오. 그렇지 않고 난 여기서 아니야. 난 살아나 볼 거야. 이거 뭐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별거 아닌데? 과도하게 밀렸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막연한 종목이 아니라 실적주, 또 정책주 이런 종목의 압축 전략으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유가 부분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유가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특히 1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요거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응? 요 높이 대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형성된 강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가파름의 정도가 이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로그 차트로 보면 무지하게 오른 것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바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승률과 지금의 상승률 물론 상승률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를 잡아야 돼요. 1월 말 이후 2월부터의 유가 급등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왜? 정상적인 지표 개선폭의 수요의 증가로 인한 흐름. 만약에 진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있나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세죠. 미국발 문제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폭락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 부분의 조정이 과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윤정두가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 방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 요즘에 23년 방송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섹시하게 방송을 하면서도 소형주에 대해서 위험고지 다 해주고 방송의 질을 높이려고 이런 내용 갖고 나와서 이런 내용 하면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대박 났죠. 상한가 잡았죠. 끝내주죠. 이 어려운 장에 우리는 대박 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재밌게 하든가 뭐를 해도. 아우 사사건건 이게 막 부딪히니까 힘들어. 23년 만에 23년 만이 아니라 23년 방송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 처음이야. 너무 힘들어.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이 안 좋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어떤 거요?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거래대금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채널 어디를 돌려도 대부분이 99% 수준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나와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량. 그런데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라든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한 240개 정도 돼요. 그래도. 그 240개 정도의 종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혹은 거래대금에 대한 이 내용은 특히 거래대금의 내용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거래대금은 여러분들 필히 아셔야 됩니다. 이 거래대금이 대형주여서 당연히 있는 거래대금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 이런 거래. 근데 만약에 가온칩스든 한일사료든 또 신성홀딩스든 뭐 프론티어든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 순위에도 없는데 그냥 상한가 같다고 야, 이 대박 나셨죠. 그런 채널은 들여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로. 이 종목군들도 들여다보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매매가 원활할 때 그 정도는 윤정두가 교육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윤정두가 저 소형주 매매 저거 못 잡아낼 것 같아요? 거래대금 교육 뒷부분에도 나올 겁니다. 그 교육자를 제대로 받아서 수익 내시고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 영업이익, 작년에 예상했던 2021년의 영업이익 그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왜? 돈이 많이 뿌려진 데다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오리온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오리온 초코파이야. 초코파이 가격 어떻게 올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올려야 되니까 실적은 당연히 빨리 나오죠. 매출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 많이 나오고. 근데 원재료 비용 올라가 또 인건비 올라가. 영업 마진율은 영업이익률은 제한적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삼성전자 빨리 넘겨드립니다.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의 의미,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뭐 규모의 면이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든 그 이전 대비해서든 특히 2016년 이후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크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유통 물량 그닥 없습니다. 유통 물량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시장을 견인한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시장이 20% 초반 수준의 2015년 이후의 상승률이라면은 삼성전자는 시장의 5배 이상의 상승률을. 근데 실적은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서 기준을 먼저 잡아 놓으셔야
나머지 변동성 종목에 얼마? 요만큼 들어가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소액 가지고 교육받으시고 그 수익을 한 번씩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와장창이야. 뭐부터 배우셔야 되겠어요? 대형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어떻게 갖느냐. 그걸 먼저 배우시고 그 자신감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눈에 보여지는 내용 그대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유가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그리고 나서 이 종목군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채워놓고 자신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든 신성홀딩스든 이런 상한가 종목 얼마든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자, 함께 움직이셔서 그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분들 그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앞부분의 내용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번에 지금 변동성 종목 중에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종목군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쭉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맨 끝부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에 넣어두셔야 될 그런 종목군들을 5종목을 다시 갖고 나왔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PDF 파일로 해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 그렇게 해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기준의 차트 그리고 그것을 13일 날 그 상한가 들어갈 때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번에 15일이죠. 14일 하루 쉬었다가 15일. 그럼 15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는지 또 시간대별로는 그리고 상한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단행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길 음봉이 떨어지면 또 차익 실현한다. 꼬리가 이 정도 달려있죠. 이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매번 배우잖아요. 뒷부분에 또 깊이 있게 더 배울 겁니다. 한일사료 마찬가지예요. 한일사료를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수익이 나는데 한일사료 매매를 안 해요? 매매를 하실 수 있죠. 다만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고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급격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에 빠르게 대처가 안 되는 분들은 못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막 우크라이나가요, 곡물이요. 아니, 그 보도자료 보면 다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5월 말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 상한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똑같이 교육 잡아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들여다보실 때 기준 거래량 1,500억이라고 분명히 써드렸어요. 1,500억이 어느 자리에서 터지고 어디서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 어디서? 노란톡에서 장중에 실시간 해야지 이걸 장 다 끝난 다음에 대박 나셨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서 그렇구나 1,500억의 기준을 잡는 거구나. 그리고 시간별로 이런 거래량의 기준을 잡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장중에 매직 계산기 안 보셔도 돼. HTS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1조 미만짜리는 이렇게 들어간다. 어느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 내용이에요. VI 들어갔어요. VI 들어가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도 사료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신성홀딩스 상한가 이후에 한일사료의 변동성이 확장이 돼 있다. 거래대금 터져 있구나. 그렇다면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20%씩 올라온 거예요. 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일 날 거래대금 우리나라 2위예요. 28%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2%에서부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의 일자배열 거래대금 거래량까지 설정을 잡으시고 그리고 또 들여다보시고.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야간에 뭐 아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봐야 안 돼요.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 이 교육 자료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잡아내시고 그리고 이 한일 자료 이외의 종목에서도 한일 자료는 내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거래량의 70% 3천만 주 이상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 1,500에서 2천만 주 정도면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KG ETS도 마찬가지예요. 뭐 쌍용차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앞전에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터질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가지고 있었더니 더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철저히 거래가 없을 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가 실리지 않는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거래가 다시 충분하게 실리는지 놓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종목명을 다 알려드릴게요.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그죠? 시가총액 2위 LG화학,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6위, 그리고 기아가 얼마야? 시가총액 10위, 기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8조 이상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준거래량 설정하고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올려져 있는, 굉장히 올려져 있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야. 굉장히 올려져 있잖아요. 결론은요. 이 기준에서 실적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견인해 주는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외에는 없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외에 없어요. 낸드, 또 D램, 세계시장에서의 흐름, 그 매집의 규모, 하이닉스를 지금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그럼 전체 시장에서 그냥 쉬시는 게 옳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눌려 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얘를 못 사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겠다는 거예요? 실적이 가장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5천억 미만이던 분기순이익이 지금 4조 이상이 8배죠. 그러면 주가가 8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엄청난 실적을 지금 내주고 있는데 그 엄청난 실적, 규모의 면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당시 대비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못 잡고 실적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어. 거품만 있어. 그런 종목의 이슈만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LG화학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이 지금 바닥에서 34%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린 거예요, 다시. 4월 달 대비해서 32% 올라왔다 또 눌린 거고. LG화학이 시가총액 9위에서 6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이제는 시가총액 5위 네이버하고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실적과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의 성장, 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LG화학을 사지 못하는데 어떤 종목을 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LG화학 이외에 기아, 또 현대차 마찬가지죠. 화물연대 파업 부분까지 해서 버거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요. 기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기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는요? 월봉 기준에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다시금 돌려질 수 있는. 밀린 게 없습니다. 기아가.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하나솔루션까지. 여러분들 계좌로 이런 종목군들을 다 잡아 넣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기술적 분석의 종목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대형주에서 수익 잡아내고 그 다음 범위를 가져가십시오. 저는요. 이번 주말 토요일에 스페셜과 그리고 주알투 아카데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알투의 윤정도였습니다.